자, 열세 전략적 오늘 공략주 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보시죠. 네, CJ, CGV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아바타가 바로 내일 개봉을 합니다. 네. 이를 앞두고 이제 영화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CJ, CGV를 일단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시는지부터 좀 궁금한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표가 25,500원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아바타 공개가 좀 임박을 했다 보니까 그쵸. 오늘 차익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영화나 컨텐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클수록 사실 이 이전에 좀 주가가 눌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CGV 같은 경우는 네. 이 영화관 관람료가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3번이나 올랐거든요. 네. 그래요? 네, 3번이나 올렸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제 결제를 하실 때 네. 이전보다 영화값이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아마 사실 그 무료 영화 그거 많이 쓰시 서비스로만. 네, 한 달에 하나 주는 거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거 통해서 맞아요. 쓰는데 네. 근데 이제 영화관이 비싸졌지만 비싸네요. 일단 수익성 영화표가 올라갈수록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었던 기관들이 이렇게 대작 영화가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아바타 2를 이미 예약을 해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예약을 하면서 이게 요번에 좀 영화관 쪽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영 시간도 3시간이 넘다 보니까 뭐 팝콘이라든지 콜라 같은 거 같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극장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작 앞두고 이 OTT 채널이 대체할 수 없는 영화관만의 매력이 좀 돋보이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전환 시비 물량이 좀 있는데 2021년과 22년 합해서 한 7천억 원 정도의 시비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전환가 자체가 26,000원대랑 22,000원대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와도 벌써 좀 주가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시비가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 물량으로 출회가 될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영화표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앞으로의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앞서서 확인했듯이 25,500원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밑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와서 좀 주가의 상승력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인 물량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8,800원까지 보수적으로 조금 잡아드렸었던 이유가 이런 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8,800원 근처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500원 중기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7,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CGV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의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남화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관련된 종목이래요. 다 뭔가 네네. 노는 거네요. 영화 보고 골프 네, 치고. 그렇죠. 근데 겨울이라서 골프 밖에서 많이 안 치잖아요. 근데 스크린 골프 수요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네. 보니까 지금 이제 MZ세대에서 여성 골퍼들이 지금 대량적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그쵸. 기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크린 골프에서 정확도 향상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필드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중국 쪽도 이제 제로 코로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골프 수요가 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소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앞전에 MZ 세대 부분들이 여성 골퍼가 좀 대량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030 부분에서 좀 여성 골퍼들이 좀 대량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다소 세대 교체 좀 밑바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좀 반짝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좀 침체기에 들어갔던 일본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골프 산업 쪽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스크린 골프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골린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외 골프 여행에 대한 수요 보완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좀 유지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골프웨어 쪽이나 골프 용품 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요는 좀 크게 좀 증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적인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골프 산업 쪽 관련해서는 좀 남아 산업을 좀 눈여겨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화산업의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보였습니다. 지금 가격대 보니까 급등 바로 아래의 가격을 목표가로 네네네. 제시해 주셨네요. 일단 지금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던 부분부터 계속 하락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 기조였는데 최근에 그 추세를 지금 비껴 나가면서 지금 다시금 지금 추세 되돌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던 한 9,200원대 부분대가 오히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낮췄던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제 앞전에 좀 윗꼬리를 달고 좀 급등하고 좀 떨어졌던 부분대가 오히려 지금 매물 소화를 못 해주고 지금 일단은 좀 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9,200원대에서 9,400원대 좀 잡으시고 좀 매물적인 소화를 충분하게 해주는 부분들로 보고 나서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좀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 산업 전반에 관련한 어플 다 모두 하고 있는 남화산업을 신규 오늘 공략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관련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디어유를 보도록 할게요. 디어유의 주가가 10월부터 물론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된 주가 회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월에 22,000원대에서 지금 34,000원대면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JYP 말씀하셨잖아요. 네, JYP 실적이 가장 네, 좋게 네.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팬덤이 확대가 되면은 그거를 또 이제 소통하고 채널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디오유와 하이브의 이런 채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입자 수가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K-팝 자체가 뭐 국내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나 네. 해외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분기별 가입자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구독률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구독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가입률이 90%가 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뭐 이제 한 사람당의 수익성은 뭐 3,500원부터 8,000원까지 좀 넓게 좀 포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출단에서도 유의미한 매출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이제 신규 서버 등을 좀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은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구독경제 사업의 플랫폼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번 수익단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유지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도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팬덤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아티스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들은 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업황에서도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확률이 크고 또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많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좀 피크적인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뭐 실적 상승과 앞으로 추가적인 IP들의 확대들 그리고 신규 입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본다면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모펀드의 이런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어유에는 버블이라는 앱이 있고요. 하이브에는 위버스라는 앱이 있잖아요. 보니까 한 달에 버블 같은 경우 4,500원을 내면은 한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8,000원 내면 2명, 11,500원 내면 3명의 연예인을 구독해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불러주는 거예요? AI예요? 저도 AI 사용을 안 해서 이게 수십만일 텐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네. 그 후원을 하는 이유가 네. 그 이제 아티스트 그 진행하는 BJ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그래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거기와는 좀 거리가 먼데 일단은 팬덤 부분에서의 굉장히 이런 아티스트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는 이제 강의 나가서 알게 된 좀 젊은 대학생 친구들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가입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성장이 강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티님, 파이어님, 황금금과 다발매님,
이태남매님, 억만벌자님, 저는 4,500원 안 내도 다 이름 불러드립니다. 자, 디어유 목표 주가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9,000원 제시해 주셨어요? 네, 39,000원 제시를 했는데 네.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제 기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겠지만 5만 원대도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9,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네. 해당 부분에서 좀 슈퍼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해당 네. 부분을 뚫을 때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 31,500원까지 분할로 지금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물량 단기적인 부분 소화하고 있어서 네. 해당 부분에서 박스권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7,200원으로 이번에 하락하고 다시 좀 매물 소화하면서 올랐었던 이 초반 부분 깨지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공략주 지금 최진우 팀장의 종목은 LG 이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뭔가 박스권 하단 자리가 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구간이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차트적인 관점만 본다면 지금 중장기 평 전부 다 지금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또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네. 지금 계속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저점은 좀 잡혔던 부분들로 지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LG 이노텍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중국의 폭스콘 공장의 생산 차질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정조 공장에서 한 12월 중에 또 정상 가동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한 풀 가동을 지금 이제 가능한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4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되는 만큼 좀 하향 이런 조치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오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지금 4분기에 대한 예상치 하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일단 이제 수요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LG 이노텍에 대한 좀 주가가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지 오히려 지금 LG 이노텍이 뭐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던 그런 요소들은 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고가 이 스마트폰 시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지금 4분기 수요 감소 물량이 오히려 좀 내년 1분기에 좀 이연 흡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버스 이 XR 헤드셋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LG 이노텍이 지금 3D 센싱 모듈 탑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3D 센싱 모듈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로서 한 40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LG 이노텍이 한 점유율 50% 정도만 가져간다 하게 돼도 올해 지금 실적치에 있어서 한 20조 원대까지는 XR 쪽에 대한 실적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네. 오히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목표가를 그 급락 전 가격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네네. 35만 원. 네네네. 일단은 이제 35만 원대 매물이 지금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물을 지금 몇 번의 지금 돌파 시도를 해주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좀 떨어졌던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 부분 때 지금 매물을 지금 충분히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부분들로 지금 예상을 해서는 오히려 지금 중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한 3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 한 27만 원대 정도 좀 짧게 좀 잡으시는 편이 현재로서는 좀 낫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종목은 LG이노텍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네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 헤르메스 스타가 하창한 본부장 STS 코리아의 최진우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시장은 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오늘 지금 네. 구간은 좀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는데 좀 후반전 네.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시장에 또 반영이 됐고, 뭐 오늘 또 새벽에 뭐 미국에서 아마 금리 0.5 정도 BP 정도면 뭐 충분히 그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증시가 그동안 조정해서 갇혔던 증시가 아마 내일부터 좀 상승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혼조세지만 오늘 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잘 낸 종목들이 또 몇 가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벌써 두 자릿수 수익 낼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어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또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나오면서 한 23% 정도 수익을 드렸는데 12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편입을 해서
꽤 많이 준 건데 화장품 종목 중에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화장품주는 중국 관련해서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도 있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음원 관련해서 티니뮤직 한번 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이죠. 금요일, 앞전 금요일 한번 급등을 했는데 한 19%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에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언제든지 급등을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다시 급등한 다음에 조정권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 확인해봤고요. 그럼 앞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음원 관련주 한번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음원 관련주 오늘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저점에서 한번 좀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0원에 NHN 벅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편입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오늘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오늘 편입해 놓으면 또 지니 뮤직처럼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오늘 지금 화장품주하고 중국 소비재주가 오늘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엄청난 재료가 나왔어요.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이 13일 오늘부로 0시부터 해서 방역 통행증 이걸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방역이 통행증이 상하이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이동을 제한하는 건데 이 중국이 지금 아주 파격적으로 아주 그 봉쇄를 해제하고 있어요. 19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해외 출국이나 입국할 때 입국자 격리를 한 15일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재 2일 정도, 그리고 자가격리는 3일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줄여나가고 있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다음 달 1월부터는 호텔에 격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9일부터는 아예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 아주 조용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주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을 것 같고, NHN 벅스가 지금 NHN 이제 대주주인데 상당히 밀고 있는 기업인데, 지니뮤직이 KT가 밀었던 것처럼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담보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요즘 CGV 상당히 주가 좋죠. 10,000원대에서 한 20,000원대 한 2배 정도 올라왔는데, CGV와 영화 음악 결합 관련해서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CGV가 업계 최초로 영화 관람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한 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매달 영화도 한 편씩 보고 또 음악도 즐겨 듣는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NHN 벅스와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서비스를 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NHN 벅스가 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수를 잡는데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사가 운영하는 에센셜, 이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뭐냐면 벅스의 이 뮤직 PD 공식 채널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오픈했는데 벌써 꾸준하게 사랑을 받다가 지난 19일부터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거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싸이월드가 지금 싸이월드 옛날 싸이월드 하면 도토리 5개로 우리 미니홈피 BGM 배경 음악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NHN 벅스하고 싸이월드가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을 하니까 이 미니홈피 BGM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싸이월드 Z2와 이제 같이 구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싸이월드가 왜 우리가 그 집중을 하냐면 2015년 이후에 단 한 차례 이상 방문했던 이 싸이월드 방문자 기록 액티브 회원이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이월드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미니홈피 관련해서 NHN 벅스가 음원을 같이 구축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한 27,000원대에서 아주 줄깃하게 내려왔죠. 더 이상. 이 회사는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작지만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아주 바닥권에서 거래량 한번 터뜨리면서 상승을 기다리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120에서 근처도 지금 접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선 근처를 접근해서 간격을 좁혀가면서 거래 발생하면서 한번 급등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편입을 했는데 1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 선저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은 NHN 벅스 함께 확인해봤고요. 앞으로 이 종목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MBN 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